안녕하십니까. 미학적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사진을 담아내기 위한 팁을 상하 두 편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진 작업, 즉 작품 사진이 왜 중요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되살펴보고요. 성공적인 사진의 요소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 창의적인 사진, 즉 사진은 아이디어다라는 말이 있듯이 창의적인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시각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제 1편으로 한 편을 구성하고요.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편에서는 촬영 테크닉을 어떻게 하면 마스터해서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사진을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 첨단화보다도 더 강렬한 가치를 갖는 이 사진 이미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게 소비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다. 현대인들은 소화 가능한 마케팅을 원해요. 즉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원합니다. 특히 기업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정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긴 장문의 글을 읽지를 않습니다. 짧은 영상이라든지 또는 한 장의 이미지에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시대로 바뀌었죠. 사람들은 단어를 기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게 이미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중요성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찍어내는 사진 자체가 여러분들의 작품이 됐던 여러분들이 어떤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던 이 사진 자체를 강렬하게, 즉 보는 사람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진 구성의 원리에 9가지 법칙이라 그래서 미학적 사진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인트로 내용만 제가 잠시 소개를 드리면요. 첫 번째가 조화성이에요. 그래서 화면 자체의 전반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느냐 없느냐, 즉 이 화면의 조화성이라는 것은 화면의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명암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야 보는 사람에게 임팩트를 받겠죠. 두 번째는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세울 것인지 움직이게 할 것인지 하는 요소, 즉 우리가 동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세 번째는 다양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선의 유형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선을 떠나서 피사체 간의 어떤 관계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제의 통일성이에요. 어떤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어떠한 통일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섯 번째로는 리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작과 어떤 선에 의한 리듬 또는 화면 내에 존재하고 있는 내재율 자체를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을 하는 원리 중 한 가지죠. 또 한 가지는 화면 내에 속도성이 있느냐 없느냐, 정적이냐 동적이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비율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과 면과 형체와 질량과 톤 이런 부분들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어느 부분을 강조하고 어느 부분은 축소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문제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는 균형을 어떻게 이루게 하고 보는 사람의 시선을 어디로 끌고 가게 할 것이냐, 즉 이 병치적 요소를 가지고 시각적 균형과 명암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열한 거는 아주 간단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만큼 사진 한 장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가 되게 많은 부분들의 지식을 알아야 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도 있어야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사진이 나옵니다. 저희가 임팩트에 대한 부분들은 사전에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사진을 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적 사진의 요소라는 게 무엇이냐? 성공적 사진이라는 것은 멋진 이미지에서 시작이 돼요. 멋있어야 되겠죠, 물론. 조명도 잘 돼 있고 구성도 좋고 이미지의 품질도 적절해야지만 우리가 말하는 멋진 이미지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색상이 생생하지 않거나 화면 구성의 동적 움직임이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전문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는 사람, 즉 시청자의 눈길을 딱 이미지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멋진 사진이라는 것은 단 몇 초 정도의 시선이 갈지는 모르지만 사진 안에 어떤 내용이 없다 그러면, 즉 강렬한 사진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시선이 떠나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강렬한 사진을 원하는 거죠. 멋진 사진과 좋은 사진은 반드시 같은 리코르된 단어는 아닙니다. 즉 기술적인 측면을 여러분들은 인식을 한 다음에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소들, 어떠한 내용이 인상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장의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제가 작년도에 원더랜드 쿠바라고 전시회를 했을 때 만들었던 사진입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은 트럭 뒤에서 앞좌석에 있는 분을 뒷모습을 찍었습니다. 들어오는 빛,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뒷창 부분의 프레임, 그 다음에 붉은색하고 파란색 자체가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쪽으로 시선이 집중이 되죠. 왜냐하면 네거티브 공간 자체가 단순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시선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 창 안쪽에 보여지는 여인한테 시선이 가겠죠. 자, 또 하나의 사진은 롱샷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역시 쿠바에서 찍은 사진인데 우리 시선을 끄는 건 첫 번째가 왼쪽을 향하고 있는 강아지의 모습입니다. 쭉 시선이 우측으로 상단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가는 사람, 그 정상 부분에 버스가 보입니다. 노란색 선을 따라서 시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하나를 읽어가게끔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사진을 담는 팁에 대한 설명을 이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진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예요. 즉 강렬한 이미지는 환영을 보여주는 사진이어야 해요. 보는 사람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보는 사람이 그 사진에서의 특별한 것들에 감정이입이 되거나 환영이라고 얘기하죠. 그 모라일체가 되면서 그 사진 안에 같은 공간에 본인이 존재하듯이 느끼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보는 부분의 진정성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사진이 어떤 경우에는 연출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몰입이 좀 어렵죠. 인위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 나죠. 예를 들어서 프로모델이다.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동작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몰입이 되게끔 하는 거죠. 물론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진의 경우 철두철미하게 계산되고 연출돼서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체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마치 그 사진 안에 본인이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 자체가 강렬한 사진이 되기 위한 자연스러운 표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진정성은 바꿔서 말하면 보는 사람과 모라일체가 될 수 있느냐, 자연스럽게 보이느냐,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라오스의 소수 부족을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서 있을 때 포즈를 취했을 때 그 어색함, 그 다음에 그 웃음, 맑음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셔터를 눌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마치 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행복하거나 또는 즐겁거나 이런 부분들로 몰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진정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 오리지널이에요. 원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차용해서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가요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원형이 있어요. 홍길동전을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현대판 홍길동전을 드라마로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약한 사람을 돕거나 악에 대항하거나 그러니까 히어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주변에 만들어진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형을 갖고 있고요. 뭐 또 한 가지 원형은 또는 신데렐라의 기본적 원형을 차용해가지고 현대판 형태로 직업 바꾸고 상황 바꾸고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살아오면서 우리 DNA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정치, 이 부분 자체를 모티브로 해서 가져오셔야지만 이 원형적인 부분들이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왔고요. 사진 또한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텔링을 가져오실 필요가 있는 거죠. 사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한다 그러면 탐험가, 영웅, 간병인, 연인 뭐 이런 식의 고정적 원형 자체가 얼만큼 충분히 표현되고 그 내용을 보는 사람에게 그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인상적인 사진을 담기 위한 팁 중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공감하거나 잘 만들어져 있는 원형을 잘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광고 쪽에서는 되게 많은 부분들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독창성이에요. 즉 의미 있는 사진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신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시선을 확 잡아 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전엔 전혀 보지 못한 형태의 방식으로 사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주의를 기울이게 되겠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업하면서 원형, 즉 오래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부분들은 사진 작가들의 숙제이기도 해요. 이거 자체가 인상적인 사진을 담아내는데 되게 어려움을 갖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밑에 세 장의 라오스 사진을 예제로 들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닭발을 하고자 나와 있는 아가씨의 모습인데 빛이 왜 저렇게 들어왔냐 그러면 자동차가 달릴 때 보시면 이렇게 과속방지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턱에서 점프를 할 때 헤드라이트 그 빛에 의해서 비춰졌을 때 찍었어요. 그러니까 좀 독창적으로 빛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찍었지만 색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했고요. 맨 끝에 있는 뒷부분의 배경을 검게 함으로 인해서 보여질 때 좀 독창적으로 보여지게끔 한 거죠. 그래서 저 할머니가 갖고 있는 얼굴에 주름 또는 세월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그 무표정한 표정, 머리 위에 있는 부분과 목도리 부분이 보색 관계, 전형적인 것을 끌어다가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갖다 방법론으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는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한 인물 사진이 아니고 조금 톡톡한 형태의 인물 사진으로 접근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영원함이에요. 기본적으로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게 사진이지만 사진은 동시대의 문화를 담는 도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브레소의 사진이 여지껏 우리는 보고 있어요. 소비되는 거죠. 그래서 10년 또는 100년 후에도 그것이 같이 이야기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진이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영원성을 뜻하는데요. 사진이 시간의 한순간을 담아놨지만 시간을 초월한 이미지로서 표현된다 그러면 그것은 되게 강렬한 사진이고 인상적인 사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도 마찬가지로 라오스 소수 부족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천진난만한 소녀들의 어떤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물레를 돌리고 있는 부인의 모습, 그 다음에 성형하고 있는 도공의 모습, 이런 것들이 영원히 기억되고 회자되기를 원하면서 사진가들은 셔터를 누르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진가 스스로가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만족하고 야 사진이 좋아라고 느끼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사실은 그게 전달되지 않겠죠. 보는 사람의 반응을 표현하는 사진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스트리트 포토라고 해서 거리 사진을 찍는 작가인 경우에는 연출도 불가능하고 그 피사체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주변을 치우고 찍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에요. 하지만 찍어온 이미지를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피사체를 편집하고 프레임을 재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사진 작가는 자신에게 말하는 이미지를 만든 후에
비로소 이미지를 보는 사람에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느끼게끔 하는 부분이죠. 이런 사진이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사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진의 부류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 예제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트럼프라는 제목으로 찍었는데요. 2019년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황학동의 구제시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마치 성조기하고 이발소에 그 돌아가고 있는 그 시그널이죠. 그 부분 자체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찍어서 두 장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딥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를 가지고 사진가는 담아내고 창작해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사진은 기술이 아니고 감정의 표현이다. 사진은 기술이 아니고 아이디어의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찍어놓은 거 나중에 보면 나도 찍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을 찍은 작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죠. 그래서 그 창의력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상 찍던 것만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늘상 찍던 것만 찍으면 어떻게 되죠? 식상해지죠. 그래서 재미가 없어져요. 찍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창의력을 개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매일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보라는 얘기예요. 인식하고 봐라.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인식하고 보는 거고요. 그 순간순간을 카메라는 들지 않았어도 눈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진이 점점 좋아져요. 이걸 우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항공 조종사분들도 직접 비행기를 몰고 연습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돌발 현상에 대해서 대처하는 훈련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사진가들도 카메라를 들고 나가지 않더라도 눈으로 주변에 대해서 주의를 좀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이런 장소에 이런 부분이 있었네. 또는 이런 시간대에 이런 느낌이 드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두시면 사진기를 들고 나갔을 땐 비로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찍는 게 아니고 어떻게 찍을 것인지, 어떤 구성을 쓸 것인지를 고민하는 거죠. 즉, 피사체하고 관계없이 사진에서는 피사체의 위치가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구성 법칙을 고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이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중 한 가지는 드라마를 보시거나 영화를 보시면서도 내가 이 부분은 이렇게 찍으면 이런 표현이 되겠네 하는 부분들을 인식하시고 보시면 여러분들의 창의력 자체는 보다 더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이 창의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슨 골드 나오다, 그때가 좋은 사진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멋지고 따뜻하고 확산되는 빛 또는 긴 그림자 이런 것도 좋지만, 한낮에 찍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지, 어떻게 찍어야 내가 원하는 느낌을 한낮에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또 한 가지 창의적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이라는 것 자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식은 우리가 기초 때 적용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 때는 깨라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신 다음에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의 사진이 많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방법은 내가 창의적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좋겠고, 이런 아이디어를 접목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 시도하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사진을 창의적으로 만드는 거죠. 한 장은 제가 예제 사진으로 보여준 한 장은 쿠바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또 한 장은 미얀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자체도 프레임 구성이라든지 되게 독특한 형태로 창의적으로 제 딴에는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 커피를 집 앞에다 커피잔을 내놓고 커피를 파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쪽에 앉아있죠. 앉아있는데 벽에 선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푸른색이 전체를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커피 보온병도 푸른색이고요. 안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있는 여인 부분만 붉은색 옷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회화에서 전체적인 톤의 주색과 악센트 색깔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제 사진은 미얀마에서 촬영된 사진이지만 뭐 저렇게 찍는 사진들이 많죠. 앞에 있는 인물 자체를 우리가 네거티브 공간으로 쓰고 그 위에 팔 자체를 프레임으로 이용해서 촬영한 부분인데요. 뭐 다양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찍을 때 되게 창의적이다. 내가 촬영하는 방법은 창의성이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시도해 보셨을 때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사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의심하고 항상 싸우셔야 돼요. 조금 독특한 사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즉 회의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걷어내셔야 돼요. 나는 잘 찍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찍는 것은 독특하다라는 느낌. 물론 혼자만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겠죠. 주변에서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라는 말씀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진의 단순한 부분들을 표현해라. 이미지 안에 숨겨져 있는 보석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가공하는 세공사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대상들을 바라보시면 독특한 형태의 본인만의 독창적 사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복잡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를 배우는 것 자체가 좋은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기본 훈련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이 보고 있는 것을 깊이 들여다봄으로 인해서 되게 복잡스러운 부분들을 어떻게 걷어내고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내가 다른 의미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다른 의미로 보여줄 것이냐는 얘기죠. 사진은 전체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특정 부분을 가지고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감정이입을 시키는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찰나의 순간을 담아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예요. 사진은 찰나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인 방법론을 알고 계시면 이 찰나의 순간을 담아낼 수가 있죠. 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준비해야 돼요. 준비라는 건 뭐죠? 어떤 분들은 가방 속에 카메라를 늘상 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진을 찍겠죠. 아무래도 찍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드는 장면을 만나면 언제든지 카메라를 꺼내서 셔터를 누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남들이 전체적으로 무대를 볼 때 무대 주변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창의적 사진이 나오는 거죠. 특정한 공연 내용만 보면 그것만 찍어내면 누구나 찍는 게 비슷해요. 그러나 그 공연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 또는 무대 뒤의 모습,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통찰력 있게끔 넓게 바라보시거나 그 주제를 향해서 가는 다양한 형태의 조각들을 여러분들이 채집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촬영하시다 보면 그 중에 보석 같은 형태의 사진이 담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것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임팩트 있게 표현할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촬영에서는 이 분위기상 색상에 중점을 두겠어? 지금 그림자가 너무 좋아. 그림자에 중점을 두고 찍겠어? 아니면 질감적 표현에 대해서 오늘은 신경 쓰겠어? 유머 코드가 있네? 또는 크기의 대비를 극대화시켜 보겠어? 원근감을 표현할 거야? 반사 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명에 집중해가지고 반사 반영을 담을 거야 라는 듯 한 가지의 독특한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더 깊게 들어가시다 보면 굉장히 창의적 사진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지식보다 중요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식과 상상력은 다른 부분이죠. 사진가는 상상력 자체가 풍부해야 돼요. 만약에 이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계시는 것 자체가,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독특한 창의적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저렇게 사람들이 막 가는 걸 저속으로 찍어놓으면 어떤 느낌의 흐름이 나올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틸팅을 했을 때, 저속으로 틸팅을 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올까? 이런 부분들, 즉 추상적이고 몽환적인 부분들을 사진으로 어떻게 담아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는 것도 좋은 사진을 찍어내는 방법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진의 구성에 주의를 기울이고 깊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이 추상적인 스타일은 단순한 샷보다는 우리가 예술적 형태를 갖춰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자체를 이미지로 표현해내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역동적이고 인상적인 사진을 담아내는 한 가지 팁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바닷가 부분을 패닝했어요. 물론 이제 후보 정도 했고요. 달리는 자동차도 저렇게 패닝을 했을 때 독특한 형태의 이미지들이 만들어지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초 때 연습하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이미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표현하는데 이용하라고 배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상 똑같은 것을 패닝하는 게 아니라 이 패닝이라는 기술을 배웠으면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부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걸 고민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만의 사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창의적인 비전을 개발할 수 있고요. 자신만의 독창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세상을 조금 더 관찰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깊이 있게 바라보고 왜 그랬을까? 또 저건 왜 저렇게 표현되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졌을 때 비로소 창의적 사진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었을 땐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을 즐겨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창의적인 사진들이 나오는 거죠. 늘상 봐왔던 시각을 똑같은 방법으로 보신다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방향, 오늘은 뒤집어서 찍어볼래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독특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또 카메라를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앞에 천이 있을 때 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또는 유리창을 통해서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이냐, 다중 노출을 배웠으니까 다중을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질감적인 것들을 어떻게 느끼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놀아보시는 것 자체가 창의적 사진을 얻어내는 가장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시도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독특한 형태의 사진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예제 사진도 쿠바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뒤에 정사각형 안에 사람이 대각선으로 보이죠. 두 사람이 다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는 방향은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사선적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럭 안에서 문을 열고 주스를 배급하는 모습인데요. 저걸 이렇게 바라보고 찍는 거죠. 마치 창에서 두 개가 데칼코마니처럼 보이는 것과 거기에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선 형태의 모습, 이건 원근감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를 고민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샷터를 누를 때 여러분 사진이 보다 더 창의적으로 변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